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제가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전황을 알려드리느라고 이 국내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좀 소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 수, 금 이렇게 하루 건너씩 북한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꺾어지는 10주년, 김정은 최고 지도자 관련한 추대 1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뭔가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상, 또 보도들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미군들이 또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련한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는 중에라도 북한에서 아주 강력한 전략 도발이 있으면 또 그 분야도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는 김정은의 주요 당직 추대 10주년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모두 겹쳐지는 북한 최대의 경축 행사 기간의 클라이막스가 펼쳐지는 기간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어 한미 정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월 7일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4월 15일에 맞추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사태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며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의 도발은 미사일 발사일 수도 핵실험일 수도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국제 비핵화 감시 네트워크인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는 현지 시각 6일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에 입구를 건설하고 내부 굴착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곧 있을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굴착 공사는 갱도 입구 근처에 상당한 양의 토사 더미가 확인되면서 상당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는 북한이 이 갱도 입구 인근에 도로 평탄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며 핵실험 준비와 관련된 작은 건물도 갱도 근처에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핵실험까지 준비하며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ICBM 쏘았습니다. 자, 그 ICBM 물론 정확한 사거리를 구현하진 않았지만 그게 ICBM이라는 거는 자기들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거짓말을 좀 했다라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조금 퇴색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나드는데 성김 특별대표가 핵실험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그 3번 갱도 다시 다 수리를 하면서 또 이 컨트롤 스테이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은 건물까지 만들고 그 3번 갱도 쪽에 밖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토사가 쌓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거기는 판에서 정비했다. 그래서 핵실험 준비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폭발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뭔가 그 미국에 대한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어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국방부의 발표대로 한 50킬로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국제사회가 관심을 크게 안 가져주니까 전략 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500킬로톤 이상 또는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증폭을 한 번만 부스팅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부스팅을 해가지고 이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을 쏘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화성 17형은 이미 공중폭발 20km 상공에서 폭발해서 평양 시내에 아주 큰 피해만 줬을 뿐이고 그들이 성공한 건 화성 15형이었죠. 그걸 화성 17형이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들켜버렸고
그래서 진짜로 화성 17형을 제대로 쏠 수도 있다라는 판단. 그리고 지금 이 심포 그 잠수함 기지 또 조선소에 심포급 잠수함이 들락날락거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SLBM을 가지고 또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게 강력한 위력의 핵실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심이 북한에게도 일부분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에게도 분노하는, 인도가 지금 대중국 포위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를 고출할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이고, 그런 인도에게도 러시아에게 비토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하는 부분에 계속 인도가 기권하니까 이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게 완전 분노의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인도처럼 기권이 아니라 아예 반대를 하면서 이 러시아에게 미사일을 제공해주는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아주 큰 보험을 드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보험 들고, 그리고 중국에게도 전략군을 개편해서 그 전략군을 가지고 동서로 쪼개서 중국에 대한 수비, 그리고 서쪽은 중국을 상정한 이 역공, 이런 구조로 전략군을 개편했다라고 2021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게도 미국이 니들을 공격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바지할 거야 라고 중국에게도 보험을 들고, 또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탄약 상황에 처해 있는 러시아에게도 미사일 주기를 하면서 보험을 들고,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개 국가에 완벽한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강력한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봐줄 것이냐? 러시아는 직접 손보지 못하지만 북한도 손 못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핵잠수함이 대거 증파되었고, 주한미군도 장거리 공세 제공 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4월 들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미 해군 핵잠수함 입출항이 급증했으며, 이들 핵잠수함은 공통적으로 인원 수송 임무라는 통보를 하고 요코스카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이 뭔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요코스카 항만 당국에 따르면 3월 30일 오후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인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특수부대 작전 지원용 드라이덱 쉘터를 장착한 채로 요코스카를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4월 4일과 4월 6일에 LA급 공격 원잠 애쉬빌과 스크랜턴 함이 요코스카에 연달아 입항했습니다. 이들은 사흘간 정박해 있던 애쉬빌 함을 제외하면 모두 단 몇 시간 만에 요코스카에 머물다가 떠났는데요.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 함은 부대에 정박하지도 않고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소수의 인원만 탑승시킨 뒤에 곧바로 항구를 떠나 특수부대를 탑승시키기 위해 요코스카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요코스카에서 식별된 핵잠수함들은 7함대 배속 애쉬빌 함을 제외하면 모두 미 본토 또는 하와이에서 증원된 전력들인데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함은 내부에 별도의 감압 챔버를 갖추고 네이비실의 침투 작전을 지원하는 데 특화된 함정이어서 미국이 영내에서 모종의 특수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예하의 제36 전투비행대가 주일 미 공군의 KC-135R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아 장거리 공세 제공 임무에 투입되는 훈련을 4월 7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포착된 KC-135R 기체가 이륙 직후에 동북 방향으로 항로를 잡아 해당 훈련이 동해에서 실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3월 18일부터 052D 구축함 시닝함, 054A 호위함 연청함 등을 동해에 투입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측 임무를 지원하고 역대 최장기간인 14일간 동해 일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순찰하는 특이 동향을 보였는데요.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려있는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도 긴장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군함들은 작년에 북한이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KN-23의 확장형을 쏠 때도 난창함이 동해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해주고 뭔가 그 데이터를 북한과 공유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이 그 화성 17이라고 주장하는 그 미사일 쏠 때 중국 군함들 방공 구축함이 들어와서 탄착 지점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북한이 그 군함을 공격했을까요? 아니죠. 그 미사일의 궤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디에서 단분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해주는데 동참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아주 깊은 교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일본 요코스카에 잠수함 3척이 들어왔는데요. 그 잠수함들이 인원 수송을 하러 왔다라고 현천과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일본은 핵 추진 함정이 들어오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용무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은 핵을 맞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러 왔냐? 예를 들어서 수리하러 왔다, 정비하러 왔다, 휴식하러 왔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인원 수송하러 왔다라고 세 척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인원 수송을 잠수함으로 하나요? 잠수함으로 하는 인원 수송이 뭘까요? 뻔하죠. 수송을 갖다가 잠수함을 타고 한다? 아니, 1시간에 빨라야 50km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잠수함을 타고 굳이 수송해야 할 일이 뭘까요? 비행기 타면 1시간에 1000km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타고 수송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임무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지금 당장 또는 며칠 내로 북한에 대한 진짜 침투 타격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심포, 조선소 또는 마양도 잠수함 기지 이런 것에 대한 타격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오산기지 F-16들 있죠. 이 F-16들이 이륙을 해서 동해에 들어가서 작전한 흔적이 보이는 건데, 바로 이제 공중급유 사진을 또 미국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중급유하는 이 장면인데, 아마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폭격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통해상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오산기지 소속의 F-16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여기 기수 하단에 동그라미 제가 해놨죠. 여기가 바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정밀 유도 폭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타겟팅 포드를 장착을 했는데 공대지 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날개 끝에 윙팁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와인더 9X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파일런에 뭔가가 무장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태백이나 이런 데 가서 폭격 훈련하고 그리고는 동해에 가서 공중급유 받고 오산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 말은 이번 폭격 훈련 임무는 멀리 가서 때리는 장거리 정밀 유도 폭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공중급유기가 왜 동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런 항적 때문입니다. 바로 아까 보았던 바로 그 공중급유기인데요. 여기 있는 이겁니다. AE0382 이 비행기인데요. 이 공중급유기가 KC-135인데 이렇게 오키나와를 이륙해서 방향을 동북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 방향으로 잡을 때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통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해 지역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했다. 그런데 스나이퍼 포드를 달고 있다. 그 F-16 오산기지 소속의 F-16이 그러면 당연히 장거리 유도 폭격 훈련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잠수함은 이렇게 특수부대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들락날락했다라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주한미 공군은 이런 식으로 장거리 정밀 폭격 임무를 하고 가고 이러는데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 들어와서 또 모종의 주한 미군 부대와 협동으로 굉장히 심상치 않은 훈련을 했는데요. 그걸 또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왜 했냐? 북한 보라고 했겠죠.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말 한국에 미 육군 제1특전단 일명 그린베레가 전개되어 북한의 전략시설 타격을 상정한 침투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의 조치인데요. 북한 정말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1특전단 병력을 한국에 파견해 주한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던 사실이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 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ICBM을 쏜 이틀 뒤인 3월 26일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주한미공군 제604 항공지원작전대와 함께 실탄 사격이 포함된 고강도 특수임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제1특전단이 파트너와 함께 역동적이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환경에서 목표물과 정확하게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제1특전단의 파트너로 주한미공군 예하의 제604 항공지원작전대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04 항공지원작전대는 일명 JTAC, 즉 지상군과 함께 움직이며 합동 최종 공격 통제사 임무를 맡아 항공 화력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인데요. 그린베레는 놀랍게도 이 부대와 함께 시가전 훈련, 특히 브리징 차지로 불리는 실내 돌입 절차를 훈련하며 이번 훈련이 특수시설에 대한 침투와 공중 화력 유도를 숙달하기 위한 것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린베레가 항공 화력을 유도하는 JTAC과 함께 적지 중심의 전략 목표에 침투해 내부를 소탕하고 공중 화력을 유도해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내 도발은 물론 미사일 확산까지 점점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어가며 막 나가고 있는 북한,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키나와에 있는 그린베레들이에요. 이 그린베레가 3월 달에 한국에 와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훈련 시작한 게 북한이 ICBM 쏜 바로 그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야, 그린베레가 왔어? 그럼 뭐 하러 왔지? 뭐 그 훈련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훈련 파트너가 정말 뭐 아주 특이한 부대인데요. 이 그린베레처럼 육군도 아니고 공군이에요. 그것도 주한미공군. 공군인데 캠프 함프리스. 그러니까 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육군들하고 같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이에요. 왜? 육군하고 협동 전투를 해야만 하는 부대니까. 그래서 이 부대와 실내 브리징 차지라고 이렇게 문 같은 거 아주 두터운 문 이런 걸 이렇게 폭약 같은 거 이런 게 설치해서 꽝 터뜨리고 문을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뭐 이런 훈련 이런 걸 하면서 이 제이탁하고 했는데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뭐라고 이 상황을 읽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린베레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핵물질을 탈취하던 뭐 핵물질을 파괴하던 또는 뭐 여인을 납치하던 뭐 이런 그 특수작전, 실내 특수작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옥상에서 이 공개된 사진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이 방어군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적 방어군의 증원군들이 계속 몰려오죠. 그걸 항공폭격 유도를 정확하게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 공정폭격, 이 공정통제사가 정말로 정확하게 유도를 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옥상에 올려다 놓고 자 지금 밑에서 지하에서 이 작업하고 있을 동안 적의 증원군들이 이 거리에서 저 거리에서 막 몰려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폭격기 아주 멀리 뭐 머리 위에 폭격기가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겠죠. 그 멀리 있는 폭격기에게 위성통신으로 계속 이제 좌표를 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제 핀포인트로 때려줘야 몰려오고 있는 적지상에 한해서 그걸 또 날아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저 지점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120km 원거리에 우리 폭격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점이 날아오려고 하면은 그 거리, 시간, 그 거리에 따른 시간,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진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난 여기다가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순간적으로 계속 이제 위성통신으로 날려주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하고 같이 또 들어가서 이 실내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퇴출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지역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흔적을 또 없앤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건물 또는 그 시설 완전히 그냥 제압하고 폭격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또 타격,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주 핵심이 되는 용골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딱 척추를 딱 부러뜨려주는 이런 폭격 유도, 항폭 유도, 이런 걸 위해서 이 항폭 유도하는 통제사들, 특수부대들하고 그린베레가 같이 훈련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브리징 차지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그린베레들이 브리징 차지 훈련을 했다라고 또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적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뭔가를 제압하고 작전을 하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항공폭격을 유도하고
정밀하게 유도하고 그리고는 퇴출해서 나온다 라는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한 시기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틀 후고, 그리고 그 훈련을 장기간 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4월 중순에 공개를 했다. 그 공개 시점은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한다고 예상되는 바로 며칠 전에 지금 공개를 했으니까 북한에게 던진 사인이죠. 우리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말 진중하고 조심하기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는 대로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는 도중이지만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